한 사람의 인생도 아니고 무려 120명의 인생이 담긴 책이 있다면 어떨까요?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오늘은 바로 그 책, 한국 수필, 우리 모두 아픈 청춘이었다를 통해 한 개인의 기억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지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 120.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? 바로 이 수필을 관통하는 인물들의 숫자입니다. 저자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그의 삶을 스쳐갔거나 혹은 깊이 파고들었던 120명의 삶이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 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요, 그냥 단순한 책 리뷰가 아닙니다. 이건 하나의 탐사라고 할 수 있죠. 이 120개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그 연결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. 자,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. 바로 첫 번째 주제, 1970년대와 80년대, 저자의 청춘을 규정했던 그 근원적인 고통과 시련의 흔적들입니다.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. 정말 격동의 세월이죠? 1979년 제천에서의 고된 연탄 배달 일부터 1980년 바다 건너편 친구와의 설레는 편지 교환, 그리고 1986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기자가 마주한 부조리까지, 심지어 2023년에는 42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선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죠. 정말 파란만장한 청춘이었어요. 수필 우리 모두 아픈 청춘이었다 해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부분은 바로 이 극명한 대비예요. 한 또래는 연탄먼지 자욱한 현실과 언론계의 부패, 동료의 비극 같은 1980년대 한국의 암울한 현실이 있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엔 그 모든 걸 견디게 해준 정말 기적처럼 날아온 편지 한 통이 주는 그 희미한 희망이 있었습니다. 42년 만에 펜팔 친구 캐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자는 뭘 했을까요? 바로 그녀를 기리기 위해 기억의 나무 한 그루를 주문합니다. 근데 이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. 기후변화 대응이 가장 시급한 곳에 심어진다고 해요. 한 개인의 슬픔과 기억이 전 지구적인 희망으로 변모하는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죠. 자, 그럼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한번 볼까요? 바로 이 수필의 또 다른 핵심 축, 인간관계의 힘과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특히 초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맺어진 인연들이 어떻게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냈는지 여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. 20세기 프론티어라고 들어보셨나요? 한국 최초의 온라인 지식인 커뮤니티 중 하나였는데요. 이 표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그 시대를 정의했던 핵심 플레이어들입니다. 저자인 키폭을 중심으로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죠. 이 관계들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. 바로 저자와 천재 물리학자였던 스카이양의 관계인데요. 수필에서는 이 둘을 물과 기름 같았다고 표현해요. 완전히 달렸다는 거죠. 하지만 10년 동안 이어진 치열한 지적 논쟁을 통해 그 누구보다 깊은 존중과 우정을 쌓아 올렸습니다. 하지만 스카이양의 이야기는 이 공동체의 어두운 면, 그 그림자를 아프게 드러냅니다. MIT에서 학위를 2개나 받은 천재였지만 그 눈부신 지성도 10년간 이어진 우울증의 그림자를 이기지는 못했죠. 그의 비극적인 선택은 당시 지식인 공동체가 가졌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명합니다. 수필에 나오는 이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죠. 특히 해외에 있던 회원들에게 이 온라인 공간은 고국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안식처였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격렬한 갈등의 장이 되기도 했고요. 자, 지금까지 과거의 기억, 온라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럼 이 수필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인공지능 같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와 연결시킬까요? 한번 보시죠. 저자가 어떻게 개인의 역사를 통해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가는지를요. 연탄먼지 가득했던 과거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,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? 그런데 바로 이게 이 수필의 묘미입니다. 저자는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역사를 렌즈 삼아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고 미래에 대한 정말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. 그 연결고리로 저자가 가져오는 개념이 바로 물리학자 존 휠러의 참여적 우주라는 이론입니다.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우주가 그냥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.
우리의 시선이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저자가 이 엄청난 개념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. 17살 소년이 미국에 사는 캐리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한 그 선택. 그건 그냥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라는 우주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 참여 행위였다는 거죠. 정말 놀라운 해석 아닌가요? 결국 이 모든 성찰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?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. 수필 우리 모두 아픈 청춘이었다에 담긴 선택과 인공지능, 양자역학에 대한 이 깊은 고민들은 그의 SF 소설 퀀텀 스톰의 직접적인 영감이 됩니다.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가 미래를 상상하는 소설의 자양분이 된 거죠. 자, 이제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. 고통, 연결, 성찰. 이 핵심적인 주제들을 수필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하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묶어내는지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를 압축하면 결국 이 3단계의 여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청춘의 혹독한 현실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죠. 그리고 그 고통은 120명과의 관계라는 그물 속에서 다듬어집니다. 마지막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그 고통은 마침내 미래를 마주할 지혜로 변모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울리죠. 아픔은 언제나 길을 만들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됩니다. 이게 바로 수필, 우리 모두 아픈 청춘이었다의 핵심입니다. 고통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나눌 때 나는 비로소 우리가 된다는 것.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삶에 어떤 길을 만들었나요?